안녕하세요. 토지고수로 함께 성장하는 토지병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에서 매각 결정기일이라든지 농지증으로 매각 불허시 입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매에서 농지증으로 인해서 농지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로 인해서 심의기간 때문에 그 어떤 농지증 제출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연장이 되면서 공매 역시 조금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공매 역시 변화가 있거든요. 매각 결정기일 개정됐습니다. 그 다음 농지증으로 매각 불허 시에는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일단 낙찰되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은 공매로 낙찰되면은 농수증을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매에서는. 그러니까 농수증을 제출 못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낙찰을 취소해야 되잖아요, 경매에서는. 근데 공매에서는 취소가 안 합니다. 다만 뭐가 문제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이 나중에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소유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농수증을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하려면 농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이 기한에 대한 어떤 그게 없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이. 그래서 이 공매 같은 경우는 그 몰수당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몰수가. 이게 없던 거죠. 이게 몰수당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는 있긴 하지만 지금 그 내용은 따로 이제 보긴 하고 기본적으로 몰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매 같은 경우는 농수증 안 나오면 뭐 나중에 하면 되겠지.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매를 해서 투자 수익을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잖아요. 농수증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불법 건축물 있다든지 뭐 예전에 이제 분묘기득권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나오는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럼 소유권을 등기 안 하면 상당히 기회비용이 상실되죠. 기회비용이 상실되기 때문에 어떤 수로든 농수증은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경매에서 이제 관련된 얘기는 국세 징수법에 있습니다. 이게 징수법에 있거든요. 시행이 2023년 4월 1일 날 시행된, 그때 시행된 법률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보면은, 하나 보겠습니다. 이 개정 이유가 있죠.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압류재산, 용 공매나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지 않냐고 관할 세무서장에 직접 매각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공매와 관련된 거죠. 압류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매각 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기존은 3일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각 결정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목요일 날, 보통 목요일, 이때 개찰을, 3일에 개찰을 하고, 그렇죠? 3일 이내 이제 목요일 날 이제 개찰하고, 또 매각 결정일은 3일. 그러니까 토요일은 빼고 월요일 날 매각 결정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개찰하고 이제 하고 3일 이내에 매각 결정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바쁘게 농수증을 내야 되거든요. 소유권 이전 등기 빨리 하려면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이게 번거로운데 이거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를 연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일주일 더 연장된 거죠. 일주일 더 연장됐습니다. 7일 이내를 연장함으로써 체납자가, 이게 공매 당한 분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가 압류 재산이 되기 전, 이게 매각되기 전에 압류 재산에 대한 재산권 보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연장해 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개정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내용, 이런 내용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임차인으로부터 해당 계약의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 국제 등을 연락만 시도를 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원활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국세청장이 금융투자소득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흡점을 개선 보완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거는 내용 아니고 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부칙은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렇죠? 나머지 법률은 아니죠. 근데 압류재산에 관련된 건 보니까 2조 압류재산의 지적 매각 통지에 관한 적용내 66조 사망에 대한 개정 규정은 사망 두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재산을 이 법 시행 이후 66조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 공모에 한개 적용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72조. 그래서 보면 66조, 여기 66조 2항 나오죠. 그 3항 나오죠. 2항하고 3항. 2항을 보면은 공매죠. 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이 중에 하나라면, 근데 관할 세무서장은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항 이거죠. 2항 요거니까 요거 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항의 구분에 따라 압류 재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게 신설된 겁니다. 이게 신설됐죠. 그러니까 이제 뭐입니까? 이 체납하고 채무자를 좀 더 보호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정하는 자가 누군지 좀 더 봐야 되겠죠? 보면은 체납자든 대통령 정하는 자는 체납자, 납세 담보물 소유자, 그 다음에 압류 재산의 질권, 그만 권리 가진 자, 이게 세율을 생긴 겁니다. 이렇게 체납자한테 통보를 해서 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매각 결정 기일이 7일로 확대됩니다. 한번 이제 보도자료 보겠습니다. 1월 19일날 보도자료 있었습니다. 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 결정 기일 7일로 확대했습니다. 7일로 보겠습니다. 개찰일로부터 3일에서 7일로 확대합니다. 체납의 납부기간 연장으로 재산권은 보호를 강화한 거죠. 한 번 더 조금 더 기회를 준다. 이겁니다. 시간적 여유를 주겠다. 얘기입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세 등 지방세 제외네요. 지방세 제외를 되십니다. 지방세 제외, 국세 등 세금을 체납해 진행되는 압류재산 공매 매각 결정 기일이 개찰일로부터 목요일날 개찰하거든요. 기존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준시법 관련 법률에 따라서 공매 공고 약 6주간 걸쳐서 후 3일간의 인터넷 입찰을 참가 기간을 두고 3일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기간 주거든요. 3일간의 입찰을 두고 유효한 최고가 매수인 신청 확인 등 개찰 절차를 목요일날 합니다. 그래서 매각 결정 기일이 월요일날 하는 거죠. 잡아서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가거든요. 공매에서는. 그러니까 매각 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맞죠? 매각 결정 기일이 중요한 이유는 체납자가 기일 전까지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를 이후 공매 절차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요거 나오기 전까지 매각 결정 기일이 요거잖아요. 기일 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면 이후 공매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각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 이전에만 체납자한테는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기간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였지만 2023년 1월부터는 국세준시법 개정에 따라서 기간 7일 이내로 확대된 겁니다. 7일 이내. 그렇죠? 7일 이내로 확대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개최일을 빼고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간이 다다음 주 월요일가 아니라 다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에 따라서 체납자가 매각 결정 전에 기일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존 기회를 확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연장된 건 이 목적이 크다 이유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준 거죠. 일주일은 상당한 기간입니다. 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상당한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4일 날 신규 공개된 압류 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 20일 월부터 수요일까지 3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인터넷 입찰이 진행되고 매각 결정기일은 개찰일은 2월 3일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7일 이내인 3월 27일 된다. 그래서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 결정기일인 3월 7일 이전까지 체납단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일 이내 이거 제하고 요거 목요일부터 개찰일 목요일부터 이렇게 납부하면 보존할 수 있게 된다. 7일로 바뀌었다. 이겠습니다. 근본 매각 결정기일 확대 적용 대상은 캠프가 2023년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이 점을 유의한다.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온비드 홈페이지에 나온 거, 공고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기존 규칙을 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은 분들이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공매 기준은 요 내용 보기 전에 잠깐만 먼저 보면은 매각 결정기일 변경 국제준식법 2023년 1월 1일 시행이죠. 예전에는 개찰 1일부터 3일. 그러니까 통상 개찰 다음 주 월요일 10시까지였습니다. 10시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개찰일이, 입찰 결정기일이, 매각 결정기일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뭐라 바뀌었습니까? 개찰일부터 7일 이내. 그러니까 통상 개찰 다다음 주 월요일 그것도 10시가 아니라 18시부터 이제까지만 이제 그때 매각 결정기일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뭐 하면 돼요? 이제는 그 전이죠.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만 어떻게 합니다. 7일 금요일까지만 뭐 이렇게 체납을 완납하면 취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요게 이제 일주일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은 언제였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10시 오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이제는 다다음 주 월요일날 오후 6시가 됐습니다. 2003년 공고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월요일 10시부터 입찰 시작해서 수요일 5시에 마감합니다. 이렇게 마감해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 인터넷 입찰했으니까 개찰해서 요때 개찰 시작합니다. 그러면 3일, 하루, 이틀, 3일이죠? 기존에는 매각 결정기일 요때였습니다. 이렇게 3일이죠? 뭐 4, 5, 6, 7 아닙니까? 7. 그러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뺀다고 했으니까 7일은 이게 1, 2, 3, 4, 5, 6, 7. 요때까지만 모아면 된다고요? 이때까지만 체납자가 만약에 그 체납된 국세 있죠? 국세를 완납을 하면 취하가 할 수 있는 거죠. 취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요때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3년 압류재산 공매집행 기준 변경 안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준식법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 국세준식법 이렇게 나와 있죠. 및 농지법에 이제 개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농지증 문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농지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은 국세 등이네요. 국세, 지방세 제외죠.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가 적용 대상입니다. 매각 결정기일은 조금 전에 봤듯이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인데 이제는 7일. 그러니까 통상 이제 다음 주 금요일까지죠. 7일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개찰 매각 결정기일은 다다음 주 월요일 8시, 6시죠. 18시, 6시까지 매각 결정기일은 이제 변경이 바뀐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각 결정.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또 그 투자에서 중요한 게 요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매각 결정 및 매각 불허 사유 추가 예시. 그렇죠? 공매 대상 조율 중 전체가 있습니다. 매각 기일 전에 매수인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는 것은 매각 불허합니다. 매각 불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류 확인 자격은 안 되면 불허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농지 같은 경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지를 볼게요. 매각 기일 전에, 결정 기일 전에 농지증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됐어요.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 어떤 겁니까? 농취증,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확인 서류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게 제출했으면
매각 결정해 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매각 기일 전에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미리 제출되거나 제출되지 않았어요. 요거 소유권 이전 불가 확인 서류가 제출된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그때는 매각이 불허가 되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은 농지 취득에 필요한 서류가 미제출. 그럼 농수증이 제출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제출된 경우는 매각 결정한 거고. 이거 아는 거네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서류 불가한 경우가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경우는 매각 불허입니다. 매각 불허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매각 불허 이렇게 크게 안 중요했는데 이게 생겼습니다. 매각 불허는 거 이 다음 요거 중 매각 결정이 불허된 경우 공매 보증은 매수 신청에게 반환됩니다. 이게 공매 보증금, 입찰 보증금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확실하겠죠? 이게 경매도 이래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경매도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경매는 입찰 보증금 못 수합니다. 이건 반환이네요. 이게 경매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면은 매각 결정 기일 이제 끝났죠. 매각 결정이 났어요. 이후에 매수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농수증의 발급에 불가. 이게 무슨 말이죠?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히 보니까 갖추지 못하여 농수증의 발급에 불가했어. 근데 요겁니다. 요거 농지인의 심의대상 확인 서류가 일단 제출했어. 심의대상이라고. 그러니까 매각 결정이 된 거죠. 이건 매각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심의를 해보니까 확인 서류를 해보니까 안 나온 겁니다. 발급이 안 된다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일단 서류는 제출했는데 이게 14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14일 동안에 제출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발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정이 났잖아요. 그것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더라도 매각 결정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공매보증금 받아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농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라. 예전처럼 농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제출했는데, 근데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매각 결정 나오지만 취소는 안 된다. 그래서 소유권 유지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뭐 한다? 농축 제출해서 가져가세요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부분을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공유자,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 마감, 온비드, 매각 기일 결정기일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 요때, 온비드 신청은 금요일 6시까지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 지역 방문하면은 매각 결정기일 6시, 월요일 6시죠. 방문하면 당연히 바로 되니까. 이건 온라인사니까 시간 둬야 되겠죠. 요게 이제 공유자 우선, 배우자 우선 매수 신청 마감이 또 확정된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매에서는 크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매각 결정이 나면 뭐합니까? 이 공매 보증금 돌려준다고 하니까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공매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하면 되지만 않습니다. 농수증은 어떤 식으로든 받는 게 맞는 거죠. 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정말 농수증 못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받고 싶은데 그런 경우 우리가 참고를 해야지 이거를 너무 남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남용하면 안 되죠. 이런 거에다가 안 나오면 뭐 받지 이거 아니죠. 거다가 이제 뭐합니까? 매각 불허가 나왔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매각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매각 불허가 돼버렸어요. 그럼 농수증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을 조심해서 정확히 알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매하고 공매하고 차이점을 우리가 봤습니다. 차이점을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내용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게 국제증시법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뒤늦게 얘기한 얘기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혼동하더라고요. 이걸 공매처럼 경매처럼 똑같이 하는 줄 알고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바뀌었다. 하지만 입찰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선택의 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매각 결정기일 개정 이런 내용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